네, 관세 우려에 지주사들까지 급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다음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빈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효선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조정과 하락이 참 달갑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참 재밌는 게 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지인들한테 많이 연락이 왔었다.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은 들어간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제 주변에는 아, 그래요? 다 팔았던데. 잘하는 사람들이었네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매수에 대한 의견만 좀 물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수 대기 자금들은 많다는 거죠. 오늘도 빠지면 사겠다.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을 뭔가 실행하려는 투자자들이 보인다는 거죠. 수급도 오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들, 거기다가 오늘 사실은 개인 투자들이 좀 이제 방어를 해주다가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나오죠. 기관 금융 투자들이 다시 또 들어오면서 이 아랫꼬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좀 준비된 내용은 오늘 증시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 관련된 또 관련주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황금 양말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골드만삭스. 그렇죠. 골드만삭스 보고서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되게 간략하게 정말 한 장짜리로 나왔습니다. 큰 화면으로 좀 화면 보면서 부탁드릴게요.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골드만삭스가요, 7월달 시장 전망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점은 다 미국 증시, S&P 500 증시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하시는 분들, 근데 미국 증시를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강하지 않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 여기서 꺾이면 우리나라도 같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7월 17일 전후로 골드만삭스는 7월 중순이죠. 3주차 때 고점이 형성되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간별로 해가지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거죠. 1928년부터 24년도까지를 한번 이제 카운팅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게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가장 강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7월 3일 날이 1928년도부터 24년도까지 가장 역대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던 날이 바로 7월 3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이 7월 2일이죠. 내일이 7월 3일인데 내일 미국의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NFP, 논판 페이롤이죠.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농담도 던졌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불꽃놀이 하면서 S&P 숏타기, 하락 배팅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핫도그나 즐기세요. 실제로 이거 직역 번역한 거거든요. 진짜 미국식 농담이네요. 스토프한다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핫도그나 즐겨라. 그러니까 뭐냐면 파티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쇼칠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락 배팅 과감하게 하지 말라. 차라리 그냥 핫도그나 즐기면서 관망을 하던지 증시 올라가는 거 구경해라. 이런 뜻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이러한 또 농담을 던지면서 7월 17일 전후.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는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최근에 시장이 특히 개인 투자들이 많이 또 동참을 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SNS부터 해가지고 좀 더 일반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지금 이런 SS 채널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좀 빠르게 증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가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7월 17일 전에 고점 경계도 이제 계절지수 요인으로 좀 확인될 수 있겠지만은 그 앞으로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거의 다 왔다는 얘기를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뭐 하락 배팅 하지 말고 인버스 같은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인버스 같은 거 사지 말고 그냥 핫도그나 즐기면서 먹으면서
번 걸로 먹으면서 좀 관망해라 이렇게 좀 표현했으니까요. 어쨌든 미국 증시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결국은 동저가 미루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위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요. 뭐 정확하게 골드만삭스가 100% 맞출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는 정확하게 고점을 맞췄습니다. 작년 24년도에는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시장의 상승이 나와주는 거고 네. 중순부터는 이제 고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뭐 좀 더 앞당겨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뭐 다 오긴 다 왔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의 뷰인 거고 네. 국내 증시를 국한해서 봤을 때 네. 아직 재료나 이벤트들이 좀 7월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뭘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결국은 되나요? 이제 유동성이죠. 돈이 이제 풀리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동성 관련된 부분은 뉴스 오늘 아침에 나왔죠. 바로 행안위에서 드디어 이제 소비 쿠폰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차주에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게 좀 지금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돈이 없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방정부가 공동부담 구조였는데 이거를 이제 전원 국비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일단 13조 2천억이거든요. 근데 이 돈을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소득 규모 상위로 잘라가지고 뭐 상위 몇 프로 이상은 뭐 10만 원밖에 못 받고 중위소득을 가진 자들은 25만 원, 뭐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 풀리긴 풀리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증시에 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좀 앞으로 기다리는 건 뭘까요? 앞으로 나올 추경안들, 좀 더 새로운 뭔가 예산안들이 편성되는 건데, 그래서 이전 정권과 한번 과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 투자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돈을 많이 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고요.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역대 추경 규모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는 워낙 뭐 그때 당시는 뭐 이제 뭐 비대면 사회였잖아요. 통제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셨고 폐업하신 분 많았는데 거의 지금 보시면 20년도부터 21년까지 저희 1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유동성을 공급했죠. 추경을 했죠. 그리고 22년도 때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 이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인데 근데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뿌린 돈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말기 때 지원이 됐던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돈을 지급을 안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13조 8천억, 이게 바로 이겁니다. 1차 소비 쿠폰이고요. 2차가 20조 원 플러스 알파 전망인데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뿌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금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올해의 추경 아니거든요. 뭐 이게 더 이제 늘리려고 하고 더 추가로 지급하려면 내년으로 좀 이관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경 규모가 좀 작다. 근데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소상공인이라든지 민생 회복 관련된 경기 부양이겠죠. 결국은 이제 2차적인 추경안도 소비 쿠폰화가 되면서 지역 화폐로 뭔가 활성화시키는 걸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바로 이거를 결론으로 도달해 봤습니다. 결국은 어디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냐. 주식시장도 이미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선반영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에 돈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비 쿠폰 관련주 자리가 좋더라고요. 이 종목 잠시 뒤에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 쿠폰 수혜주를 공략하자라고 오늘 일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편의점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오신 것 같은데 네. 어제 제가 투자텔에서 또 관련 수혜주 했잖아요. 네. 제가 어제 먼저 언급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타 강사님이 픽해온 종목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오늘 그 생일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념으로 종목명을 먼저 공개해 주시죠. 이게 재밌게. 이게 생일 기념으로 종목명을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어쨌든 바로 종목 공개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 우리 이창진 아나운서 생일이라고 해서 네, 그럼 강조드리려고. 노래 불러줘야죠. 노래는 집안에 계신 그분한테 불러달라고 좀 대신 전달해 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17,350원이고요. 종목명은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어한 편의점은 BGF 리테일이긴 한데 네. GS 리테일은 두 기업을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그쵸. 이제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 투자 포인트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이 종목은 결국은 이제 과거 사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종합 유통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뭐 골목 상권, 뭐 여기 근처에도 벌써 지금 편의점만 2개가 있습니다. GS24를 보유 중인 회사다. GS페이, GS프레시 보유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개발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뭐 정부 소비 쿠폰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통 시장 그리고 골목 상권 그리고 플러스해서 편의점 등에 사용될 전망인데 대형 백화점과 마트 그리고 이커머스는 제외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도 아마 20년도, 21년도 때 코로나 지원금 받았을 때 대부분 대형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골목상권 또는 전통시장 그리고 편의점에서 많은 걸 이제 아마 여러분들 소비를 하셨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에 대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용 및 점유율이 GS25가 현재 탑입니다.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휴대폰 또 할인도 받잖아요. 통신사 할인 받는데 업계 최초의 통신 3사와 제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SK텔레콤까지 제휴를 해서 3사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하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6월 10일 날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미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러면서 정별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21,000원 선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어찌 보면 이제 증시가 만약에 조정이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언제 본격화된다면 GS 리테일도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죠. 주가 방어주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 손절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관련주 안에서 GS 리테일을 1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무방하시잖아요. 네.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 네,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네이버나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전자에 관련된 또 반도체 위주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에 대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 궁금하시다. 오후 4시에 네이버나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는 오랜만에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잘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엠비엔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